MB가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은 법치가 무너졌다 했는데 대법원은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떠났어요. 그래서 문가리가 사실은 자기한테 협조해온 MB, 저는 MB가 2012년 대선 때부터 문가리 쪽에 사실상 협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박근혜 때도 친위 세력이 협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일환이 탄핵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맞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김무성이 또 주도를 했고, 김무성은 어쨌든 친박이었지만은 박하고 싸우고 친위로 기울어져서 친위 세력에 수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MB 쪽의 인물이었던 정운찬이부터 시작해서 김현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덕룡이, 그리고 윤여준이도 거기 갔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MB는 안철수하고 가까운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싸그리 그리 갖고 안철수도 그 편 들었다면 결국은 MB가 문가리를 마지막에 지지해 줬다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가리가 17년을 때렸어요. MB한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렇지만 문가리가 그동안에 MB를 밖에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박근혜는 사실 MB의 죄에 비하면 적지요. 죄도 이 경과 중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있다면 그 죄의 크기로 바라봤을 때 박이 MB보다는 제가 훨씬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박은 지금 줄구창창 안에 넣어놓고 있고 MB는 풀어줬다가 이제 월요일날 들어간다 그래요. 어제 어떤 자가 뭐 박하고 MB하고 죄를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니 어쩌니 하면서 저한테 댓글 달아놨는데요. 정치 그렇게 잘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MB가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문가리는 지 물러나기 전에 MB는 정리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 MB만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결국 박하고 MB를 같이 정리는 하겠지요. 문가리는 MB도 일단은 좀 집어넣어놔야 대선까지 가는 구도 속에서 보수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상징이지요. 사실 부패 부분에서 박 부분은 무능의 혐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국정농단의 의미가 크지, 박의 부패는 솔직히 다른 부패에 비하면 적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박을 탄핵시켰어요. 그러면 박만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MB까지도 또 하면 그 MB 옆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이 제목들은 다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삼성이 뭐 MB 당선 전후를 해서 미국에서 MB BBK 일을 봐줬다. 그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에요. 난 사실이라고 확신해요. 좀 아는 것도 좀 있어요. 내가 겪은 게 있다니까. 그건 사실인 거고, 다스가 이명박이 거라는 거는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문가리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MB를 좀 넣어놓고 이제 보수가 부패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완결을 짓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저거가 대선에서 이길 확실한 자신이 생겼을 때쯤 둘 다 풀어주겠지요. 근데 우리 국민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건데, 그럼 문가리는 부패하지 않느냐, 노무현은 부패하지 않았느냐, DJ는 부패하지 않았느냐. 50보 100보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가리가 자기가 퇴임 이후에 당해야 될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때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꼬라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로 쫓겨나서 뭐 본인이 하야했지만 못 버틸 상황이 됐으니까 하야했죠. 하와이 가서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윤보선이라고 이제 이원 집정부제 때 있었지만은 5.16 혁명으로 그 사람들 또 그냥 옷 벗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이렇게 최후가 비참하진 않았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척근한테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일으킨 전두환과 노태우는 지금 뭐 비자금 뭐 이런 걸로
물론 군사 반란이나 5.18 유혈 진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잘한 게 아니지요. 잘못된 건 맞지요. 그런데 다 떠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 행위로서만 받았으면 그건 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확신범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돈이 결부돼 가지고 지저분하게 재벌 부더가 돈 뜯은 거, 그건 옳았다고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본인들이 곤욕을 겪지는 않았지만은 아들과 가족 측근들이 전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이 두 정권에도 비리 의혹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나마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덜했지만은 아들과 관련해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측근과 형님 가족 등의 문제가 있었고 결국 그 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부 욕하다가 이제 뒤에 세월이 흐르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우스운 일도 벌어졌고요. 이명박 박근혜는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가리는 과연 깨끗합니까? 우리들 병원, 제 유튜브가 얻어맞아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는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파고드는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황장수가 우리들 병원 문제를 들고 나와서 데모도 하고 심지어 산업은행 앞에까지도 가고 폭로하면서 그 길로 박살이 났다라고 봅니다. 그뿐만입니까?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암호 앞에 태양광, 그리고 지금 삼성 등 재벌과의 유착, 이런 부분들의 문가리 정권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 저리 가라, 이명박 박근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러하면서 마치 깨끗한 양, 지금 본인 측근이나 부하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적폐청산이고 정의를 세운다면서 깜빵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비리 부패가 나오면 큰 사형을 시키자. 이 나라에 반복되는 부패, 대통령의 부패,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고서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과거에 단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돈 받아 처먹고, 그리고 부패하고 정경유착하고 재벌들이 건건을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부분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저는 건절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을 하니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장관들이 어떻게 할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한 놈들이 전부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넘어가잖아요. 건달들인데 일종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사형시켜버리는 일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비리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업무거나 정책상의 판단 문제를 벗어난 돈 문제의 비리에서는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사형시킨다라는 조항을 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비리를 저질렀으면서 지는 깨끗한 양, 남을 적폐청산한 놈들, 그럼 지도 나중에 죽을 각오하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는요, 대한민국의 비리를 끊을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버를 해도요, 저 스스로 도덕성을 관리하려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버를 해도요. 매일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도 저런 짓을 하고 있다면 저건 용납이 불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은 대통령마다 다 대통령 5년 하고 사형시키고 또 대통령 되면 또 사형시키고, 그래서 아무도 나는 부패하기 때문에 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서 대통령 되면 부패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감수하기 싫다, 그래서 나 대통령 안 하겠다고 해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온갖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뭐 경제를 살리겠다, 정의로우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 기회균등 공정이 어떻고, 개뿔 전부 개같은 소리고, 그 가족부터 똑바로 사는가 한 말이에요. 내가 전에 문갈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에, 구기동 빌라입니까? 그 빌라에 의료보험을 안 내갖고 차압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그때 문갈이가 그 집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문갈이가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선에 출마했고 곧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의료보험을 안 내서 집이 의료공단에 차압될 수 있느냐? 제 같은 사람도요, 조금이라도 깜빡하고 고지서를 안 냈으면 만사를 제껴놓고 가서 돈을 냅니다. 의료보험이든 세금이든요. 난 1원도 채임하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문값도 제대로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정도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될 건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나머지는 보나 마나일 겁니다. 보나 마나요. 아무나 그렇게 안 삽니다. 난 평생에 채임 한 번 한 적 없고 벌금 한 번 낸 적 없어요. 내 정가 떼보세요. 정치적 사건으로 수많은 기소를 당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정가 없고 벌금 없습니다. 채임 과태료 하나 안 낸 거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이 모양이 돼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통령은 부패하면 액수 다가를 떠나서 사형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감히 부패한 자들이 대통령 못 얻게 만들자. 대통령 대에서 특수활동비니 눈먼 돈들이 사방에 날아다니고 사방에 그냥 돈 많은 한국의 재벌들이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건대고 측근들한테 건대고, 자, 이렇게 하면서 온 나라가 내 걸로 보입니까? 온 자리에 지 맘대로 사람 꼽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 나라의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고용된 종업원이고 세금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상납하는 곡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왕들이 그랬지요. 나라가 지 거였잖아요. 동네마다 세금 다 내야 되고 여자도 다 지 거고.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부패한 놈들이 연속으로 되면서 부패한 놈이 부패한 놈을 처벌하고 자빠지는 코미디가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물러가기 전에 부패한 놈이 지가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를 걱정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지는 안 부패한 척하고 처벌한 놈을 또 봐주고 갑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국민들의 의식에 관련된 문제, 제가 전번에 부패한 놈들 사형시키자니까 그거는 좀 과하다고 한 놈들도 많더라고요. 정신 나갔다고 봅니다.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 꼬라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적어도요, 대통령이나 되어가지고 돈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냐. 나 유튜브 하지만은 슈퍼챗을 하자고 사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후원금을 받자고 해도 안 했습니다. 왜? 내 자신의 자존심과 도덕률에 어긋나는 부분이라 봤어요. 슈퍼챗 와서 쌓아주는 게 뭔 어긋나는 거냐. 나는 내 양심을 걸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없어요. 합법이지만요. 내가 이 정치나 사회적 계몽을 한다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을 나는 내 양심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정도의 이런 그야말로 미물도 이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게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세하지도 않고 법을 어기지도 않고 살아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쯤 하거나 하려고 하는 놈들은 적어도 이런 미물들보다는 도덕성이 100배, 1000배는 깨끗한 사람이 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한번 봅시다. 이미 거론된 것만으로도 이재명이 말 안 해도 알지요. 이낙엽이 말 안 해도 알지요. 자, 이쪽부터 쭉 한번 봅시다.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이, 김태호, 원희룡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 많겠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어떤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들이 나라를 또 먹겠다고 달라드는데 국민들은 거기 서서 응원을 하고 치어리더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저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국혁명 21이 앞으로 이 공약으로 내걸겠습니다. 대통령이 부패하면 경중을 따지지 말고 사행을 시키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한 명도 살아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이 나라의 부패는 건절된다. 프랑스 혁명 때요, 혁명파들이 자기들이 더 강한 주장을 해가지고 단두대도 만들었잖아요. 단두대를 만드는 놈도 나중에 이 목이 잘렸어요. 자, 그러면서 한 2,000명을 이 프랑스의 광장에 불러놓고, 오벨리스크 광장에 불러놓고 목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정치라는 거는 말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프랑스에 각인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패했던 프랑스 사회가 맑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부패가 얼마나 많았는지 과거의 우리 역사들을 보면 다 압니다. 미국의 철도를 만들 때요, 그 철도업자가요, 미국의 의하고 결탁이 돼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의원들이 그 철도 가는 길목에 땅을 헐값으로 다 사요. 그래서 뭐 농장하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땅을 그냥 점령합니다. 그게 다 서부 영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 지나가는데 물 있으면요 또 금값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도를 보고 금을 꺾고 옆에 땅을 사고, 그래서 의원들이 다 사고, 그 철도회사 회장은 그 의원들한테 이제 그 땅을 사게끔 가르쳐주는 뇌물을 주고, 그리고 지는 뭔 덕을 받냐,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철도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의 기름을 파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비리 속에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오늘날 미국이 그래도 물밑에서는 비리가 많겠지만 외형상으로 한국처럼 저런 노골적인 비리가 터지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와서 그런 겁니다. 적어도 장관급 좀 하고 비리로 드러나면 전부 자살합니다. 이거 차고요 깜빵 갖다 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살합니다. 한국의 이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고질적인 비리는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비리는 사행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이 나라는 제대로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